종합 주가 지수가 추락하고 있으면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연기하고 있지만 이것과 무려 28년 6개월 만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주의자입니다. 이제 월요일 새벽이네요.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현재 여러분. 이번 주말은 유독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길었던 한 주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을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6월 4주차가 왔습니다. 이제 훌쩍 이번 해도 반을 지났는데요. 지금 우선주 급변 장세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었고 뭐 이대로 떨어지느냐? 그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올라가느냐? 그것도 아닐 수 있겠죠. 지금 삼성전자를 사서 존버하자던 모범 개미들이 주식을 점점 공부하면서 정말 공부하기 쉽잖아요, 요새. 책 몇 권 사면 알 수 있고 유튜브 접속하면 뭐 주식 전문가라고 다 방송하고 있고 이러니까 좀 보다 보면 그러네 이동평균선 다음은 상승하네. 우와, 근데 왜 내가 산 삼성전자는 안 올라가지? 왜 이러지? 쟤들은 왜 상한가 가지? 저 주식은 어디서 보지도 못한 종목인데 왜 상한가를 가지?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선주가 급등하는 걸 보고 사본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돈을 많이 벌었어요. 벌었다 칩시다. 자, 이제 떨어져요. 그러면 분명히 손해가 극심해집니다. 이게 복리로 뭐 돈이 올라간다라는 막 주식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반대도 똑같아요. 예, 복리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눈 돌아간 개미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 주는 진짜. 우선주는 안 사면 되는 거고. 예. 우선주가 큰 폭 하락했죠. 예. 부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 딸깡딸깡 저 소리가 돈이 나가는 걸 수도 있어요. 사실 뭐 돈이 들어온다고 볼 수도 없어요. 아무튼 우선주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이제부터 소설을 좀 써보겠습니다. 자,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세요. 순식간에 큰 폭의 손해를 보게 되면 그때부터 급등주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 과거로 돌아가 보자고요.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과거로 돌아가 보면 그 돈을 크게 잃으면 마이너스 30%, 40%, 50% 이렇게 되면요. 그거를 복구해야 된다는 마음이 막 조바심으로 바뀝니다. 결국엔. 자, 그러면 50%가 까였으면 앞으로 본전을 만들려면 100%의 수익을 거둬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만원에서 반토막 나면 5만원인데 5만원이 만원 되려면 2배 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조바심이 생겨요. 그 상황에서 우선주가 급등하는 걸 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못된 손을 참지 못하고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는데 잘 올라간다라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탈출하지도 못하는 하한가에 갇혀버리면 툭툭툭 이렇게 떨어지면 진짜 순식간에 휴지 조각 됩니다. 그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르면 뭐합니까? 이게 팔아야지 능사인데 또 이게 못된 욕심이 발동해가지고 팔지도 않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큰 폭의 손해를 보고 겨우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상따를 한다거나 막 작은 시총이 작은 종목들에 접근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급등락이 예상됩니다. 이제 눈먼 개미들이, 눈 돌아간 개미들이 눈이 완전히 돌아가서 분노에 그냥 매수지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시총 작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지켜보시고요. 자, 북한은 진짜 리스크를 발생시킬까입니다. 급작스럽게 삐라로 시비를 걸고 지금 막 남북 관계를 경색시키고 있죠. 북미 관계까지. 거기다 미국에서는 잘렸죠. 잘린 우리 또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난다. 예, 코스염쟁이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아무튼 걔가 막 회고록을 쓰고 난리죠 지금. 예, 여기서부터 소설입니다. 북한이 지금 대체 왜 이러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이슈라서 다룰 필요는 없지만 이게 썩을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니까 정치 경제학으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네요. 자, 북한은 보통 국가를 원합니다. 북한은 보통 국가가 되길 원해요. 예전에 얘기했었죠. 자기는 보통 국가를 건설하고 싶다라고 했는데요. 잘 보세요. 그러면 자, 보통 국가란 뭡니까? 그럼 보통 국가를 만들고 싶다는 건 반대로 생각해보면 자기들이 보통 국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이지 않은 국가라는 걸 인정한 겁니다. 그냥 선조들을 다 부정한 거죠. 그만큼 김정은은 보통 국가가 되고 싶어하는 대장 중에 한 명입니다. 뭐 대통령은 아니고요. 예. 자, 2019년 신년사를 보면 여기 국가 경제 사업에서 중심을 틀어지고 연쇄고리를 죽여 세우며 전망적 발전을 도모하면서 라고 제가 북한 말투 읽을 필요는 없죠.
자, 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자, 경제 활성화. 얘들은 굉장히 어려운 걸로 보여요,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 북한 제재로 그 대북 제재를 이어가고 있죠. 어렵다.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경제 활성화를 추진해야 된다. 안 그러면 폭동이 일어난다. 예. 쿠데타가 일어난다. 이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뭐 여러분들 김정은 되게 부러울 수 있어요. 저분이 뭐 수령이고 이 막 공산주의에서 대장이고 이러니까 부러울 수 있는데 진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예, 아마도 저기도 그래도 뭐 나라는 아니지만 좀 뭐랄까 큰 기업이라고 했을 때 요만한 스타트업 꾸려나가는데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데 그래도 그렇게 큰 기업을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는 기반이 없죠. 기반이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막 사람도 지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보면 전력 문제 해결을 선차적인 힘을 넣어 뭐 블라블라 합니다. 석탄이 꽝꽝 나와야 눈물이 나죠. 석탄이 나와야지. 석탄이 나와야 한답니다. 석탄이. 아오지 탄광이죠. 예. 아무튼 이만큼 어려워요. 예, 뭐 원자력은 저기 핵 쓰는데 다 만든 것 같고 석유는 고사하고 예, 뭐 수소 경제는 뭐 생각할 수도 없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렵다. 저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 거예요. 자, 항시적인 전쟁 위기에 놓여 있는 조선반도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끄자. 자, 한국이랑 이 남한이랑 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정의했어요. 얘네도. 지금 현재 휴전 상태인 게 비정상이란 겁니다. 얘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조선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를 열어놓으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담아 예,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 전쟁할 생각 없어요. 할 힘도 없을 거예요. 쟤네. 그렇고 북남 사이 군사적 적대 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 예, 뭐 이런 기조. 공고한 평화지대. 자, 이로부터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2019년에.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자, 보세요. 지금 뭐 어렵죠.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이거는 대외적으로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얘기했던 신년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 걸 그냥 종이짝처럼 뒤집어 엎을 수는 없을 거예요. 큰 이슈가 없는 이상. 마치 삐라 때문에 다 엎어버린다? 약간 물음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액션은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긴 힘들다라고 봅니다. 제가 왜 이 정치적으로 자꾸 분석을 하고 있냐 하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에 되도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제 들어온 초보 개인 투자자들이 뇌동매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말씀을 드려야지 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별거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뭐 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국가 보안적으로 또는 저는 어차피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한 관념을 가지고 있고 전쟁이 일어나면 저는 당장 총칼을 무장하고 전선으로 가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 싸울 준비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거는 뻥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뭐 트럼프 압박하려는 겁니다. 대선 지금 뭐 100만 명 운집한다고 하더니 뭐 10,000몇 명 왔다고 하고 좀 난리죠. 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슬슬 긁으면 중국이랑 깔깔깔 웃고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큰 분들끼리 싸우고 계신데 우리 주식시장에서 왔다 갔다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북의 강력한 액션은 무리수일 것 같습니다. 경계를 극대화해야 되고요. 인버스는 제가 청산했고 추가 매수는 5,000원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상승을 시작하면 거품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인버스를 함부로 매수하지 않을 겁니다. 일단은 좀 5,000원 밑을 깨면 만약에 그때부터는 지켜볼 거예요. 자, 위클리 대시보드입니다. 지금 현재 영국의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양적 완화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어차피 쟤들 거의 제로금리예요. 자산 매입 규모를 1천억 파운드 가량 상승시킨다고 합니다. 자, 미국의 고용 개선 및 락다운 해제가 계속 있고요. 경제 지표는 내구재 수주, 실업수당 감소가 예상되고요. 신규 주택 판매도 늘어나고 원유 재고도 줄어드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측치고요. 맹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의 5차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슈는 계속 나오고 이제 상원에서 얘기가 나올 거예요. 한번 봐야 됩니다. EU 경기 부양책도 계속 가동되고 있고요.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갈 것 같아요. 악재 포인트를 보시면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되고 있죠. 인도가 중국과 무역전쟁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예. 쟤들 어차피 국경을 맞닿고 있기 때문에 평화로울 수 없는 나라예요, 서로. 둘 다 핵도 가지고 있고 핵전쟁 하진 않겠죠, 당연히. 중국의 300여 개 품목에 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미국의 코로나 2차 확산세를 경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국 남서부의 확산세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 연준도 경고에 나섰고요. 한일 경제전쟁 재조망 우려가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취소 요구가 우리나라에서 했습니다. 일본에서 반발하겠죠. 뭐 조센징 이러면서 반발하겠죠. 기업의 채권단 지속 압박인데요. 지금 마인드라 쌍용 투자 포기설이 돌고 있고요. 중국의 지리차가 인수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지리차는 누구를 인수했었더라? 제가 지금 머리가 멍합니다. 그거 있잖아요. 외제차인데. 동글동글동그라미 막 있는 거, 아우디 말고. 정신 나가다 봅니다. 제가 지금 용어가 생각이 안 나면 치매 초기 증상이라는데 저 큰일이네요. 예. 코로나 개발 현황도 업데이트 조금 됐는데요. 지금 모더나가 임상 3상을 7월에 추진한다고 합니다. 볼보입니다. 볼보. 예, 제 뇌세포가 살았네요. 그 다음에 SK바이오가 내년 8월에 임상 3상 마무리한다고 하고요. 제넥신이 국내 1상, 2A상을 계약 체결했답니다. 이런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악재호재는 변함이 없고요. 단기적으로는 수급주랑 대북주는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급등했죠. 뭐 따라붙지 않을 겁니다. 따라붙지 않을 거고 급락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때 접근하든가 말든가 그때 판단해 보겠습니다. 하락한다고 바로 접근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한 라인까지 와야 됩니다. 삼성전자 주요 흐름입니다. 예, 그거 2주 만에 보죠. 지금 보시면 보자. 자,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CEO 리스크에 놓여 있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는 이때까지 CEO 리스크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주가에 한해서요. 회사는 어렵겠죠, 당연히. 회사는 CEO가 CEO도 아니죠. 그냥 이 총수죠, 총수. 총수가 공백을 보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댓글에서 말하듯이 이재용 부회장 없다고 삼성이 안 돌아가냐라고 하는데 안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진짜. 잘 모르시는 거예요, 회사를. 예, 하웨이 미국 제재로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량 더 늘 것. 예. 삼성 평택의 신규 반도체 P3 건설 9월에 착공한다. 이제 투자를 계속 늘려나가는 거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휴대폰 생산량이 13억 대 신기록. 예, 이거 이번 뉴스랑 좀 연결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개인 투자자가 좀 팔더니 다시 사네요. 참. 예. 동학개미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지금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고요. 지금 추세 탔죠. 탔기 때문에 이까지 상승할 수 있어요. 상승할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게 제가 여기라고 했죠. 여기라고 했는데 이까지 안 떨어지고 올라갔잖아요. 제가 페일러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페일러가 발생하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페일러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추세를 뚫고 올라가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에너지가 더 생겼잖아요. 그럼 이 추세를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예, 이번에 뚫고 올라가면 진짜 삼성전자 장난 아닐 거예요. 그러면 신용 확 늘어나면서 동학개미들 눈 돌아가면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외국인 기관은 신나게 팔겠죠. 신나게 팔고 여기서부터 공매도가 부활할 겁니다. 공매도가 부활하면 거기서 착착착 공매도해서 공매도 잔고를 막 쌓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품을 빵 터뜨리겠죠.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삼성전자에. 자, 셀트리온 SK입니다. 나쁘지 않죠, 움직임이? 나쁘지 않습니다. 기다리던 SK바이오팜 드디어 공모가 49,000원 관심 집중. SK바이오팜 정말 대단한 IPO가 될 것 같아요. 상장하면 매전상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청약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고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결국엔 바이오에 관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휴마시스가 셀트리온과 협업 소식에 165% 급등. 이거는 이상 급등이죠. 사실 맞습니다. 휴마시스 올라가는 걸 저도 보고 있는데 얘들 코로나 관련주로 엮여 있었는데 갑자기 셀트리온에 엮이고 상승하고 있어요. 셀트리온이 다케다 제약 인수로 연매출 1600억 증가했답니다. 그래요. 특허권을 가져온 게 중요한 겁니다. 연매출 올라가는 건 얘들한테 헛방이에요. 시즌 3바담은 월스트리트 제왕 블랙락. 제왕이 아니고요. 이거 완전 하이에나 같은 놈들입니다. 하이에나 같은 놈들인데 아무튼 블랙락 펀드 아이쉐어 ETF죠. 거기에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들어가 있답니다. 얘는 지금 딱히 난유입니다. 지금 상승이 이렇게 추세 보이고 있고요. 이 상승 추세 타고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든가 아니면 뒤지든가 이렇게 하겠죠. 저는 뒤지면 이쯤에서 추가 매수할 겁니다. 차라리 떨어뜨려주면 물량 늘리고 좋죠. 헬릭스미스입니다. 이달 안에 3-2상 시작. 올해 3-3상까지 완료한다. 이달 아니니까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겠죠. 헬릭스미스는 임상 시작 소식 때 판단해 볼 예정입니다. 어차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집 사장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야 하락하면 손절하면 그만이지만 사장님은 손절하면 제가 목이 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상승을 해야 되고요. 이거 아마 잘하면
전 일단 좋게 보고 있습니다. 헬릭 스미스. 지금 공매도 잔고가 많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예,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 생각을 안 해요, 지금. 거의 뭐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공매도 잔고가 많고요. 공매도 잔고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마 상승한다면 공매도 잔고가 이렇게 올라가서 뻥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헬릭 스미스는 저것만 아니면 진짜 자신 있게 뭔가 추세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매도 세력이 도통 요지부동입니다.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쟤들은 뭔가 확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죠. 이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와 바닥 끝에 있는 로우 데이터를 끌어모아서 병합해서 의미 부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NHN 한국사이버 결제인데요. 예, 뭐 멀천트 대상, 솔루션 회사 도약 목표가 올리는 놈들은 이놈들이 진짜 올리면 안 되는데 아무튼 올리고 있습니다. 전 진짜 경계를 극대화해서 보고 있어요. 언택트 열기 키오스크로 간다. 언택트 확산, 화장품도 온라인 구매가 대세. 병원 예약부터 결제까지 언택트로. 여러분, 언택트는 이제 코로나 이후 그 팬데믹 이후 산업 패러다임 변화라는 영상에서 말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뭐 요원합니다, 사실. 시간이 없네요. 이렇게 막 하면 하루가 다 가는데 제가 언제 쓸 수 있을까요? 좀 막막하긴 하네요. 아무튼 그런데 언택트는 코로나 특수가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언택트라는 건 코로나 특수가 아닙니다. 원래 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언택트 하고 있었잖아요.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폭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속화, 니즈가 폭증하고 있다. 그러니까 언택트에 대한 수요가 극대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상승한 건데 이렇게 가느냐는 물음표지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들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거란 거예요. 예,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택트는. 영원한 테마일 거예요, 아마. 이거는 IT 필드에서 좀 스트래터지, 그 전략적으로 많이 보시면 좀 아실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자, 외신입니다. 코로나의 인펙션이 스파이크 세브럴 스테이트라고 하면 몇 개 주에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IMF가 세이 했답니다. IMF는 아시죠? 지금 거의 뭐 닥터 둠, 루빈이랑 같이 어깨 동무하고 경제는 폭망할 것이라고 막 야야 이러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니까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쟤는 계속 저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IMF는 세상이 망하길 기도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당연하죠. 그래야지 자기들이 돈을 벌어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냥 공매도 세력이랑 진배 없다. 하우징 데이터, 듀러블 구스, 내구재 수주죠. 자블리스 클레임이 포커스, 집중되고 있다.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된다는 거죠. 데이터는 다 좋아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로존, UK PMI 데이터는 예측치가 없습니다. 뭐 내일 좀 업데이트 되기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FTSE라고 하면 Financial Times 스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MSCI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MSCI랑 똑같고요. 얘들이 이번 주 금요일 종가 때 리밸런싱을 한답니다. 리셔플. 내신입니다. 뚝뚝 떨어지는 디램 현물가.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그때 우리가 계속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아니 디램 익스체인지 계속 떨어지는데 뭐 자꾸 디램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고 하냐라고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B2B는 고정거래 가격으로 오케이 맞습니다. 고정거래 가격인데 그 아무리 고정가라도 그 시세가 떨어지면 리밸런싱 하거든요. 가격을. 그 얘기를 계속 드렸던 건데 지금 이제 와서 디램 현물가가 뚝뚝 떨어지고 하반기 반도체 시장의 악재가 될 거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있었던 일인데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왜 얘기할까요? 이제 왜 얘기하고 있을까요? 네, 그런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팔라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팔라진 빚 증가 속도, 한국이 GDP 대비 세계 43개국 중 1위. 좋지 않네요, 이건. 빚 증가 속도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건 언젠가 터질 거예요. 언젠가 터질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놔야 됩니다. 저 때 기회가 엄청나게 올 거예요. 미국판 동학개미의 경고, 미 주식시장 잃어버린 10년 겪을 수도. 레이달리오 아시죠? 레이달리오는 굉장히 경제 부분에서 유명한 그 셀럽입니다. 셀럽인데 저분 굉장히 강의 잘해요. 강의 잘하고 그 영어 강의인데 좀 들어볼만 합니다. 들어볼만 한데 저 사람은 헤지펀드를 이끌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사태 직전부터 시작해서 증시 망할 거다라고 얘기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미국 주식시장에 잃어버린 10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봐요. 거품이 발생하면 잃어버린 10년 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 지금 거품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품이 꽤 장기간 발생할 수도 있고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그 공식적으로 금융위기, 경기 침체를 선언해 버려서 좀 더 헷갈려졌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거 나중에 얘기하고요. 미국판 동학개미 이끄는 로빈후드. 미국은 로빈후드라고 하더라고요. 동학개미를 로빈후드라고 하는데
통장 개설수로 보니까 얘네도 우리랑 다를 게 없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가 다를 게 없습니다. 전 세계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더라고요. 재밌네요. 네. 지금 골드만삭스도 배가 아프겠죠. 사실 골드만삭스보다 지금 저 로빈후드 투자자가 굉장히 더 많이 벌었습니다. 저 사람들 인정할 수 없겠죠. 자기들이 전문가인데, 자기들이 정말 슈퍼 천재인데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저런 개미 무지렁이들이 돈을 벌 수 있지? 지금 분노에 이르가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뭐 한투, 뭐 신한금투 이런 애들 지금 이갈고 있을 겁니다. 개인 투자 투고 보자. 너네 곡소리 나게 내가 해줄게. 약간 이런 생각밖에 안 하고 있을 거예요. 당연하죠. 예, 엘리트 의식에 쩔어 있는 금융권 애들인데 전 저런 애들 보면 역겹습니다. 사실 진짜. 사실 뭐 별거 아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저분들하고 얘기하면 절대 안 집니다. 예, 저분들도 아무튼 좀 그래요. 예, 보시죠. 정부가 시국의 국가 수소경제 활성화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예,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자, 한일 무역 전쟁은 지금 군함도 유네스코 문화유산 취소 요구가 생겼습니다. 수를 던졌죠, 우리가. 저기서 받아낼 거예요. 한중은 딱히 지금 이슈가 없습니다. 아, 미중. 글로벌 경제 캘린더입니다. 중요한 건 뭐, 듀러블 구즈, 저기 내구주 수주, 그 다음 GDP,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자, 국내 주요 이벤트를 보시면 이건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제가 다 읽어볼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뭐 몇 개 보이네요. 블록체인도 보이고, 그 다음에 스마트 도시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산업발전 같은 것들, RCEP는 여기 권역, 아태평양 권역이죠. 그 다음에 해외 수소, 공급망 구축, MOU 체결식. 보시면 여기,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클라우드 전략 발표,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기재부 차관, IG, 글로벌 이코노미죠. 자, 글로벌 경제 국제 컨퍼런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세계은행, 빌게이츠 재단, 공동 코로나19 웨비나 개최. 다 읽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낙연 씨가 대선 출마 선언했나요? 예, 이거 얘기할 것 같은데. 그리고 미국 아마케 2차가 시작됩니다. 예, 종군당, 엔지캠, ABL, 한미약품, 유한양행, 제넥신, 뭐 셀리드 등등 있죠. 6월 22일은 애플의 WWDC 온라인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거는 애플이 매년 개최하는 자기 기업의 좀 어나운스먼트 행사입니다. 이때 뭐 전략이라던가 그다음 신제품에 대한 좀 리크, 찌라시를 뿌리죠. 7월 1일부터 3일까지 제1회 수소 모빌리티 플러스가 개최됩니다. 여기 보시면 수소 경제 로드맵 발표하고요. 정부 지원 확대에 대한 얘기도 있을 거고요. 국제 파트너들하고 협의한다.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참가 업체들을 보시면 한전. 이거 제가 그 리스트에 있는 순서대로 적은 거예요. 제 개인적인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제가 투자하고 있는 수소 관련주는 없죠. 여기 없습니다. JNK 히터가 지난번 수소 행사에도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계속 얼굴을 비추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JNK 히터, 두산퓨얼셀, 코오롱인더, STX 중공업, 세종공업, 만도 같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상장된 종목 위주로 말씀드린 거예요. 비상장 종목도 많습니다. 예, 다우존스랑 나스닥은 뭐 좀 조정을 보였는데요. 뭐 예, 추세가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있기 때문에 뭐 여기 추세 하단까지 왔고 올라가고 있고요. 똑같습니다, 애들도. 예. 얘들 추세가 좀 가파르죠. 그러니까 깎이면 이까지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추세도 오겠죠, 당연히. 이대로 쭉 상승한다? 예, 조정 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것도 대비해야 되고요. 무슨 이벤트일지 모르겠어요.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예, 코스피가 진짜 이게 미쳤죠. 예, 추세가 미쳤습니다. 예,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올라가겠죠, 당연히. 예, 코스닥도 지금 이건 뭐 이렇게 하면요, 지금 이거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거 참 추세가 없습니다. 예, 이거 추세가 없고요. 이렇게 딱 됐네. 예, 딱 맞고 올라갔는데 여기서 횡보 쭉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올라가든가 아니면 우상향하든가 횡보라든가 급등은 좀 별론 것 같아요. 예, 급등은 진짜 머리 아파집니다. 가만히 들고 있으면 될 거를 막 팔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코스피 지수 흐름을 보시면 이것도 딱히 제가 의미 부여할 게 없습니다. 신용이 잠깐 떨어진 거, 하락하는 동안 신용 상환이 좀 이루어졌어요. 이때 신용 쓰고 들어온 애들이 정신 차린 거죠. 조정이다 하고 판 애들이 있는 거예요. 신용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시 올라갈 것 같고요. 대차 잔고도 계속 줄고 있고 공매도 잔고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잔고, 삼성전자 공매도 잔고 보셨어요? 너무 이상합니다. 너무 이상해가지고 제가 지금 거래소에 문의를 넣었어요. 좀 협박성으로 넣었습니다. 예, 답변이 어떻게 오는지 보려고요. 그 답변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제 질문이랑. 제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할지 궁금하네요. 거래소가. 자, 코스피 지수도 아까 앞에서 봤다시피 지금 현재는 추세를 그리고 가고 있고요. 이렇게 추세를 그리고 가고 있고 추세 첫 하단은 맞았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거로 보이는데 미증시를 봐야겠죠.
글로벌이랑 같이 갈 겁니다. 한국이 뭐 독보적으로 간다 이런 거 없을 거예요. 얘는 대체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예. 이것도 그 데이터 뽑아내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안 보게 되니까 좀 시간은 절약되고 좋습니다. 재화를 보시면 US 달러가 잠깐 반등했는데요. 지금 본원통화 발행량을 보시면 이거 상승한다는 생각 안 들어요, 사실. 정말 다시 체계적인 리스크가 발생하면 오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오른다라고 보기 어렵고요. 원달러는 뭐 그거랑 커플링 돼 있겠죠. 위안도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포칙을 깨게 되면 이제 뭐 중국도 약간 좀 스탠스 변화가 있겠죠. 지금 홍콩 전인데 통과할 것 같습니다. 홍콩 보안법. 지금 상무위를 지금 일주일 내에 연다고 하죠. 거기서 홍콩 보안법 통과될 거예요. 그럼 또 미국의 반응이 있겠죠. 그럼 또 대서특필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 다시 시작된다 이러면서 깎아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보합세를 보일 것 같고 다음 주에 큰 폭의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근데 이번 주를 또 봐야겠죠. 뭐 다다음 주를 예측한다는 건 정말 어렵죠. 원자재 동향을 보시면 뭐 반등했고 양음양, 양음양을 그렸습니다. 양음양. 양음양 다음에 어떻게 되죠? 양음양 패턴이라고 하면 이것도 그냥 썰로 푸는 건데요. 양음양 패턴에 들어보셨죠? 양음양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죠, 그럼? 정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 패턴은. 양음양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마치 콜라병 보면서 콜라병 부시면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개소리죠. 아무튼 지금 뭐 유가도 이제 슬슬 뭐 옆으로 플랫 조정하거나 아니면 점진적인 우상향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원유 가격이 떨어질 만한 이유는 없죠. 체계적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으면. 골드 컨트랙은 저거는 이제 그냥 신의 영역이니까 그냥 지켜만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상승하면 그냥 과매수인 것 같습니다. 금도 가치가 없긴 똑같습니다. 근본이 이제 폐지했죠, 달러. 자, BDI입니다. BDI 급등했네요.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BDI가 어떻게 이렇게 급등할 수 있지?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여기 BDI가 발틱 익스체인지 드라이 인덱스입니다. 이게 보면 발틱 해운 거래소가 산출하는 건화물 시황 운임지수입니다. 운임지수예요. 철강, 곡물 등 포장 없이 내용물을 실어 옮기는 벌크선 운임지수입니다. 그러면 석탄, 광석, 곡물, 건축 자재 등 포장 없이 벌크선으로 운송하는 원자재에 대한 운임을 평가한답니다. 자, 보세요. 그럼 이게 상승했어요. 그럼 뭘까요? 석탄, 광석, 곡물, 건축 자재에 대한 운송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저것들은 뭐죠, 다? 저것들은 경제가 돌아가기 위한 기초 자재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BDI랑 코스피랑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좋은 시그널이죠. 실질적으로 이게 다우존스 운송지수랑 똑같은 거예요. 운송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마치 그냥 형님과 동생 그 볏짚 왔다 갔다 하는 그 스토리가 아닌 이상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다는 거겠죠. 디램 익스체인지는 앞에서 봤듯이 떨어지고 있고요. 이제 와서 떨어지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여러분들은 미리 봤기 때문에 저쩌저 하면서 그냥 댓글에 욕 적으면 돼요. 자, 본원통화입니다. 상승하다가 지금 약간 줄었는데요. 보시면 여기 회색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경기 침체로 판정했잖아요. 그때 뉴스 봤잖아요. 경기 침체 끝났다고 지금 판정했어요. 웃기죠? 경기 침체를 판정하고 끝났다라고 판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 침체를 판정하는 사람들은 지금 경기 침체 구간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럼 회복되겠죠. 약간 웃긴, 저렇게 짧은 경기 침체 기간이 왔었습니다. 이게 10년에 한 번씩 오는 경기 침체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경기 침체를 판정하고 끝났다라고 판정한 거는 10년 뒤에 봅시다 이겁니다. 되게 재밌는 결과죠. 일단 그렇습니다. 본원 통화는 잠깐 줄어들고 있고요. 하지만 계속 늘어날 겁니다. M1 통화 계속 늘어나고 있죠. 광희 통화. 협의 통화죠. 죄송합니다. 자, 한국도 지금 협의 통화가 상승하고 있겠지만 그 산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조표입니다. 잠깐 줄었는데요. 이번에 그 파월이 얘기한 걸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 매입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어들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자, 10년물입니다. 10년물도 지금 약간 안정되고 있습니다. 10년물과 2년물이 안정돼야 돼요. 10년물과 2년물 안정되고 있죠. 10년물과 3개월물도 안정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이 흔들리면 안 되겠죠, 지금. 테드 스프레드입니다. 지금 뭐 안정되고 있고요. 이것도 볼 게 없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주말 잘 보내셨죠?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주말이 다 주무시고 계시겠네요. 한 주 동안 화이팅 하시고요. 어려운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선주가 급나감으로써 다시 이 신의 한 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시장을 움직이는 거대 세력들이 차트라는 바둑판에 계속 바둑을 두고 있는 겁니다. 캔들을 놔두면서 여러분들한테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캔들은 뭘까라고 물음표를 던지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말리지 마시고요. 본인의 모멘텀, 가치관, 투자 스킬로 뚝심 있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하락해서 폭락해서 전저점을 깨면 본인이 투자한 그 가치관, 그 다음에 이런 신념이 틀린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이 우왕좌왕 이끌려 다니면 하락하건 상승하건 먹지도 못할 뿐더러 후회만 남습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폭락할 때 그냥 눈, 귀 다 막고 투자할 수 있었던 게 내 신념 때문입니다. 다들 욕했어요. 그때 아시잖아요. 뭐 메신저 와서 약 올리고 막 1000 깰 수도 있다 뭐 이러면서. 아무튼 신념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내일 내가 하락한다. 오늘이 고점이다. 내일부터 하락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팔고 인버스 몰빵하시고 그 신념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하루 막 캔들 올라갔다고 인버스 손절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고요. 한 주 화이팅입니다.